안녕하세요, 윤 소장입니다. 21년도 11월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초입에 들어섰는데, 제가 저번 달에 그 1부, 2부 그 촬영한 거를 방송을 보내드릴 예정이었는데, 1부는 이제 신도시, 2기 신도시 그 가격 변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말기 우리 검단이 제일 마지막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직 입주도 남아있고 2단계, 3단계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가격 변화를 비교하면서 검단은 조금 빨리 가격 변화가 있었다. 향후에도 그거를 데이터를 보면 빨리 이제 향후에는 또 임팩트가 강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교통망이라든지 전철, GTX 또 뭐 롯데하고 저기가 법원 개원, 롯데 개원 뭐 이런 거 또 계속 공급이 있으면서 주변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인프라들이 형성이 되고 착수를 하고 시공이 들어가고 준공이 되고 건물이 완성되고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임팩트가 계속 있어서 괜찮다. 아직 초입에 들어선 거고 앞으로는 많이 올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단 신도시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그 거래 건수라든지 신고 건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겨우겨우 한 건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거래 호반이라든지 입주를 마친 금호라든지 또 유승 안내들이라든지 이제는 신고 건수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단을 했는데, 또 나머지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편집하려고 보니까 그 마이크 저기가 안 좋아서, 음향이 안 좋아서 중간에 자꾸 끊기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11월 방송으로 대체를 하고, 이미 검단 신도시는 호반 입주했고 금호도 입주했고 그 푸르지오도 입주했고 밑에 그 유승환레드라고 한신 더유가 이제 입주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이면은 이제 그 우미린 더 시그니처, 이게 여기 이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시작합니다. 저도 뭐 우미린 시그니처를 갖고 있지만 뭐 지금서부터 이제 전세가 계약이 되고, 또 저 우미린 더 시그니처가 다른 아파트하고 좀 다른 게, 우리가 그 옛날에는 택지개발지구내 그 아파트들이 1년 전매 제한이었어요. 그리고 일반 아파트들은 6개월 전매 제한이었고, 그러는데 이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여기 그 투과가 되면서 작년 6월 10날 투과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굴산 대책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뒤로 미뤄진 거죠. 이 3년 전매 제한으로 묶인 거죠. 그래서 입주를 6개월 뒤로, 그 당시에서는 여기 그 청약률이 굉장히 안 좋았고 계약률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 케이스의 아파트들이 이제 벌써 3년이 다 됐어요. 우미린을 시작으로, 내년 우미린 시작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전달부터 제가 이미 그 사전거래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1월 달부터 그 계약을 들어가요. 계약에 들어가는데 우미린은 뭐 이제 옆에 호반이고 금호가 이미 이제 가격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좀 좋게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심히 작용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높을 것 같고, 뒤에 이어서 3월 달에 대방 1차, 디에뜨르, 그거 또 대방 2차, 위에 북파, 밑에 이제 그 대방 3차도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모아 엘가, 이런 수순으로 이제 분양권 전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아파트들 진입하시는데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양권 인생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거와 등기를 하고 계약하는 건 전혀 다르다. 유의하실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벌써 그 21년도 18년도, 여기가 19년도, 20년, 그치, 18년도에 분양을 스타트를 해갖고 21년도가 됐으면 4년이 지났어요.
그 전에 한 십몇 년 그 토지 작업하고 뭐 하느니 마느니 해다가 이렇게 신도시가 진행이 왔는데, 요즘에 그 사전 청약이라는 게 그 3기 신도시 발표된 데 이사 대책으로 확정되고 뭐 추가 발표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전 청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데, 그건 앞으로 10년 후의 일이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를 진입을 못 하는데 10년 후에 뭐 사전 청약, 그것도 제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해가지고 당첨이 됐다고 뭐 좋아할 일도 아니고, 사전 청약 되신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옛날에도. 시간이라는 계산을 해봅시다.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검단 2단계라든지 3단계 마지막 신도시니까 진입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21년도 11월 검단 신도시가 아니고 부동산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종부세 부분이 뭐 우리가 부부합산 12억에서 16억으로 상향이 돼요. 제가 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이 부분들 이번 대선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개인적인 의견을 냈는데, 하나하나씩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이 구간들, 우리가 취득세는 1.2% 구간이 있고 뭐 6억까지, 또 6억에서 9억까지는 뭐 2%고, 그 다음에 9억 이상 3%고 뭐 이런 구간이 있었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4%고, 지방세 빼고 이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뭐 2배, 3배 이상 높아지면서 이런 구간들이 이제 무의미해졌죠. 그러면 이제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컴플레인이 많이 생기고, 정부 입장에서는 올려줄 수밖에 없다, 구간을. 벌써 이제 종부세는 개인은 9억, 12억, 그 부부 합산 12억까지 이제 그 종부세 그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16억까지 이제 향상이 됐습니다. 요번에 그 확정이 됐고요. 요번에 종부세는 제가 봤을 때는 현 여당, 집권 여당은 한테는 제일 아킬레스가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야당에서는 이제서부터는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상대편의 싸움은 상대편의 약점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예, 집요하게 그 약점을 가지고 그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아마 그 충돌이 있을 겁니다. 충돌이 있는데 엄청난 충돌이 있을 거다. 왜? 가장 취약한 점을 노릴 거다. 거기서 종부세, 내년 1월 달서부터 이제 기준시가가 현실화한다 그래갖고 공정 그 시장가액 비율도 높아지고 하면서 해죠.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거는 표로 이어질 거다. 윤소장이 그렇게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기준도 9억에서 12억으로 향상되고, 양도세, 중과세는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중과세 폐지가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일반과세,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년 차에 팔면, 구입 후 1년 차에 팔면 40%, 그 다음에 2년 차서부터는 6에서 38%까지 일반 구간 세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 투과지역, 조정지역에는 10% 플러스, 2주택 뭐 나눠가지고 하면서 20% 준 것까지 됐었는데, 최근에 작년도인가요? 작년도 8월 10날인가 8월 12일인가 거기다가 10% 플러스 했어요. 그래서 최고 세율이 77%가 됐습니다. 못 팔죠.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윤 소장이 아마 한 6월 달서부터 7월 달서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이 과세 구간 자체가 높아지고 하니까 걱정 마시라. 종부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종부세 지금 이거 굉장히 큰 선거 대선 앞두고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문제라는 거는 긍정적인 사회적인 요인이 돼서 그 정상화가 된다는 얘기죠.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요렇게 세상이 변할 거다, 법률이 변할 거다라는 거를, 이 정치적인 면이 제일 큰 것 같아. 지금 우리 이 현 정부에서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규제만 했잖아요. 규제가 풀려버리면 폭등합니다. 그
당장에 눈앞에 있는 타이밍만 생각하는 거지, 그게 다음에는 어떤 타이밍이 되고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걸 생각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정권에는 어떻게 돼서든 누가 됐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상화된다.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이 풀려야 결국에는 공급량이 될 거고, 지금 공급량이 없어서 계속 올라갈 겁니다. 뭐 대통령은 뭐 시민과의 대화에서 뭐 그 부동산 가격이 뭐 안정될 거라고 뻥입니다. 뻥. 본인도 부동산이 뭔 줄도 몰라요.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사람, 증권 주식하는 브로커 애널리스트나 딜러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니까? 몰라요.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만의 특성이 따로 있단 말이죠. 시장에서 돌아가는 특성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갖고 또 뭐 정부 총리가 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만이라도 그런 거에 좀 제발 현혹되지 말고, 대부분 저한테 전화 오는 거 상담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공포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걱정도 안 해요. 월세 더 올리면 되고 전세를 전월세로 바꾸면 되니까. 결국에는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대책들 좋지, 자기는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대책들이야, 보기에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있는 사람들한테 데미지가 가는 게 아니고, 태클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시장에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 정말 알고 있어요. 얘네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도 누르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는 거야. 곤조가 있어서 그래. 26번이나 했어요. 오히려 전혀 그냥 없는 대로 하고 공급량 풀어버리면 초반에는 이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런 공급이 되니까. 그럴 것 같다는 저의 개인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윤 소장이 한 6개월 전서부터 얘기한 것들이 차츰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좋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내년 3월 달에 대선 있고 6월 달에 지자체장 선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정치 쪽에서 그 규제를 26번이나 했단 말이죠. 그거는 결국에는 정치 쪽에서 풀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모임 다 취소하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주사도 다 맞았는데도, 2차까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플레 부분이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로 국가 간에 장벽을 설치해서 이민자들에 대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공급망 공급 사슬이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심한데, 굉장히 심합니다. 미국도 굉장히 심하고 저희 나라도 심하고, 인플레가 오면 우선은 금리가 변동이 되겠죠.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제한적이라고 물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가 저희 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성장이 우선시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레에 대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성장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금리는 많이 오를 수 없다. 근데 이미 우리 주담대 대출은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어요. 거의 사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고, 돈 버는 거 1년 동안 작년에 돈 번 저기는 증권회사, 또 은행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인 반면에 그 사람들은 돈을 벌었고, 국가에서는 좋다고 부동산 못하게 하고 하니까 그 돈들이 어디로 쏠렸어요? 증권회사로, 주식으로 쏠리고, 또 부동산 외에 비트코인, 지금 여기저기서 주식하고 비트코인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손님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게 그렇고, 이미 저소득층에서는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도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내년서부터는 그런 현상들이, 사회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사회 불안 요소가 되겠죠.
양극화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신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유는 신도시가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신도시에 진입하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조정기가 와도 신도시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과거 사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고 신도시에 진입하시는 것이 좋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하고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이 방송에서 자세하게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동산 소식은 전해드리고, 뭐 세금이 완전히 이제 변하고 있는 추세가 됐죠. 우리가 그 규제 일변도로 됐던 거 정리를 하자 보면 뭐 양도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내년도가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3월 달에 대선인데 선거 앞두고 이제 뭐 공시가 뭐 저 기준시가가 그 현실화되고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지고 뭐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해놓은 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해놓은 룰을 정해놓은 건데, 거기서 뭐 올리고 뭐하고 그러면 이제 떨어질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집값이 조정되거나 떨어질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당장의 눈앞의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멀리.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한번 사회 공급하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를 들어서 선분양이니까 우리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분양하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2년 반이 걸리고 나서도 계속 신도시는 나중에 뭐 교통망 연결 계속 그 신도시에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도시는. 뭐 단기간에 될 것처럼 막 해주잖아요. 공급이 얼마나 없으면 그런 것까지 먼 미래에 있는 걸 앞당겨 갖고 하겠어요. 그 사이에는 이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공급이 없다 보니까. 작년도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3천 몇 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미 공공분양은 서울에 없고요. 또 말이 길어졌나요? 검단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한신더유하고 유승한내들 사이에 이렇게 해서, 유승한내들 서쪽이죠. 서쪽으로 가서 보면 옛날서부터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갖고 막 팜플렛 돌리고 그래갖고 저도 이제 알았는데, 저는 임대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이 편한 세상이 이제 12월에 분양할 예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금강 주복이 4블럭이 지금 분양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년으로 미뤄졌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출 정부에서 쿼터를 줄이는 바람에 연말로 다가서면서부터 대출 중단이 시중은행에서 있었는데, 대출 사회 문제화가 되고 나니까 다시 이제 또 정부에서 대출 쿼터를 풀었는지 대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검단신도시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인데, 대출 문제는 좀 알아보시고, 그때그때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내년 1월 달엔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다. 예상만 할 뿐이지 그게 맞아 들어가진 않더라고. 하도 변하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면은 저 실장님이랑 동생이 잘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담대 대출 금리가 또 높아질 거라 예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전서부터 시중은행들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 주담대를 갖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심하게 드렸는데, 정말 사채 수준의 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담대 대출 금리가 이자를 걷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인 시민들한테. 그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업자 대출 수원 비행장 이전 관련해서 화성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그맣게 그 부분에 사업자 대출이 굉장히 싸요. 우선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그쪽으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많고, 저축은행에서 받아도 지금 5%대란 말이죠.
그 부분 잘 알아보시고 또 상담하시고 하고. 장릉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지금 장릉 앞에 우리 검단 신도시 뒤에 대방 2차 그리고 대광 로제비앙 또 금성 예미지 트리플 레디오 이쪽에 장릉 앞에 문화재 보존구역 심의에서 안 받고 중간에 바뀌고 복잡하게 됐었는데 인천 도시공사에서 문제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걱정을 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법률에서 분양권 관련해서 이 법률적인 다툼이 있거나 이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선의의 피해자라는 거는 여기는 건설 회사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건설 회사도 그렇고 수분양자인 일반 분양자들도 수분양자들도 그렇고 이게 법률이 위반됐는지 그런 거 생각도 없이 그냥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잘 조정이 된다. 다만 시간이 걸릴 거다. 걱정하지 마시고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또 문화재청에서 또 그쪽에 이제 대광 로제비앙 뒤에 있는 체력 단련할 수 있는 것처럼 공원이 형성돼 있어 3m로 그 부분에 이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불교대학 이쪽 건너편이죠. 대광 로제비앙 쪽으로 산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 사이에 있는데 그 부분에 공원에 대해서도 공사 중단하라고. 근데 그거는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랬지? 목리를 부리는 건가? 남 잘 되는 거는 못 보나 보지. 그런 건가? 하여튼 그랬어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문화재청이 조금 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바랍니다. 이게 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죠?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분양권이 이제 검단 신도시가 우리 수도권의 택지개발 마지막으로 분양권 전매되는 분양권인 상태에서 전매되는 아파트들이 이제 있습니다. 1월 달이면은 우미린, 또 시그니처가 그렇고, 3월 달에 대방 밑에 대방 1차 디에트르가 분양권 전매가 되고, 뒤를 위해서 몇 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저한테도 많이 오고 있어요. 우미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제 방송을 봐주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담이 많이 오고 한데, 우선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좀 깊은 생각을 하셔서 좀 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전화로 하지 마시고 오셔서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게 지금 좀 상담을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들은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 그렇게 한번 토요일이라든지 이렇게 예약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12월 4일이죠. 4일 5일 사전점검 대방 1차 디에뜨르, 밑에 있는 대방 1차 디에뜨르가 사전점검 일자예요. 전후로 저한테 예약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도 이제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좀 해도 늦지 않다. 그냥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매수 가격 몇백만 원 싸고 비싸고 문제가 아니고 팔 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 블로그, 캐치플레이드가 분양권은 타이밍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분양권 전매되는 아파트들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마지막으로 검단 신도시 1단계에 있다. 앞으로는 없습니다. 분양권인 상태에서 전매할 수 있는 요번에 안단테도 전매 제한 8년에다가 거주 3년이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은 옆에 아파트인데 다르죠.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단에서 분양되는 중심상가들 지금 많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현수막 걸리는 거 보면 건물마다 병원 다 들어오고 슈퍼 다 들어오고 호프집 다 들어오고 음식점 다 들어오고 그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제가 상가는 조금 투자는 조심
다른 데 이미 뭐 청라나 한강 신도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 도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권이 이제 저기할 자리잖아요. 이제 안착될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또 지금 잠잠해가지고 회복되는 것 같더니 다시 이렇게 또 일어나서 아, 이거 1, 2년 후에 해도 될 거를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느냐? 혹은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 임차자 못 찾게 되거나 그러면 지금 거기 들어가 있던 부동산들도 입주 장사가 안 돼서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사기 전에 하고 나서 오시면 안 돼. 제가 뭐라 그래, 하고 난 사람한테. 잘하셨습니다. 그래야지. 근데 하기 전에 오시면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 부정적인 요인이 이렇게 있는데 부정적인 요인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하세요. 아무래도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저희가 한 3년 전서부터 상가 투자 미리 안 합니다. 저희 한 3년 전까지는 저희도 코너짜리 두세 개 막 잡아놓고 저희가 손님들한테 팔고 그랬는데 지금 안 합니다. 입주 장사도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힘들어서. 그 다음에는 이주야 택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내년 1월 달에 추첨 예정이라 지금 타이밍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고덕이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원인 무효 소송이 막 나오면서 대법원에 무효다, 계약이 무효다 이랬는데 또 그 이후에 그러면 LH가 가져가는 거지 너 원주민도 못 가져간다 이런 판결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원주민들도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검단 신도시 이주자 택지가 저도 지금 수원 쪽에서 수원 화성에서 이주자 택지 작업을 하고 있지만 초반에 그 원주민들한테 그냥 막 헐값에 사가지고 돌아다니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한 350개가 원주민 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원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터지고 있는데, 우리 고덕에서 이 원인 무효 소송에 대한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를 그 당시에는 이제 원주민들이 그러면은 니네도 가져갈 수가 없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액을 주고 합의를 보고 막 그랬던 경우들이 많은데 조정을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미 이제 아직 추첨 전이고 근데 또 중간에 판결이 그러면 원주민 너도 가져갈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 하나의 이주야 택지 딱지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를 할 때 매수자가 원주민이 아니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이주자 택지는 뭐 프리미엄도 뭐 3억 5천까지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진행이 잘못됐을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아예 그냥 조금 더 주더라도 추첨돼서 필지가 확정된 데 사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터질 타이밍이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엊그저께 그 근생 상가딱지 생활대책용지 6평짜리 8평짜리들 뭐 이제 추첨이 돼가지고 뭐 이전을 하느니 마느니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고덕이 됐던 삼성이 됐던 다른 어디 택지개발지구가 됐던 신도시가 됐던 요 타이밍에서 제일 많이 터지는데 여기 원주민들도 물론 억울하지만 보통 한 3년 5년 됐잖아요. 3년 5년 됐으면은 가격이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고 가격이 오른 것도 제가 보니까 천천히 오른 것 같아요. 늦게 움직임도 없다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데 매수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것들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번 소식은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검단 신도시가 이제 입주를 해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뭐 차후에 팔 계획이고 자산이 증가가 됐어. 그럼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향후에 어디가 많이 유명한 부동산 지역인가 이거에 대한 공부를 제가 한 1년 전서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막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뭐 아산에 사무실도 내고 아산에 있어 보기도 하고 지금은 또 수원 화성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이대 기존의 1주택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신도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거의 로또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오르면 또 다른 데로 갈아타고 그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한 사항이 있고 해서 아예 그 유망한 지역을 한 두세 곳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수원 화성. 그래서 수원 화성. 제가 그 CNN에서 세계 10대 도시 수원하고 화성하고 아산을 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원래 수원 화성 쪽에서는 일도 엄청 많이 했고, 제일 그래도 유명한 지역은,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 지금 판교 같은 수준의 도시가 될 때가 어딘가 그런 고민들을 한 몇 개월 전, 1년 전부터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성하고 아산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력이 안 돼서 두 군데를 못 하니까 그보다는 좋은 쪽으로 하는 게, 그래서 화성 쪽에 가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 투자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셨고, 저하고 계속 그 화성 지역에 투어를 많이 해요. 제가 한 일주일에 한 2, 3일을 투어를 하는데 투어 하시고 이렇게 많이 그 말씀을 드리죠. 그 유명한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물가가 많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날씨도 이제 많이 추워지고 있고, 제가 투자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신도시 쪽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항상 신도시에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 4년간은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공급량이 좀 나와, 아니면은 중간에 양도세가 현실화돼 버리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은 그 한 3년 정도 안에는 시장이 안정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때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양극화, 좋은 데는 그래도 계속 올라갈 거고 안 좋은 데는 이제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도권은 신도시 위주로 올라갈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계획도시고 하니까, 또 교통망이 다 신도시로 GTX는 뭐니가 다 저기가 돼 있으니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서울은 강남, 그리고 조금 개발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강의 마용성, 이거 위주로 나머지는 이제 좀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 시장에,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시장에서도 이럴 때는 투자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을 거냐. 어려울 때는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는 게 맞는데, 안전자산이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런 부분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한데, 저희도 지금 이제 뭐 히터를 켜놓고 있고, 사무실에서 히터를 켜놓고 있고 한데, 미리 또 갑자기 찾아오지 마시고, 갑자기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처에 오셨다가. 그래서 하루 전에라도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든지 사무실에 있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미리 예약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벌써 1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2월 달에 제가 조금 많이 바쁘다 보니까 뭐 촬영해서 올리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게 뭐 촬영해서 편집해서 이러는 거 막 올리는 거 막 해서 이제 조금 막 정성을 들여서 하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안 되고 또 기술이 안 돼서, 그래서 이런 면도 있는데, 하여튼 검단 신도시 뭐 저도 살고 있지만 굉장히 앞으로 많이 커지고 눈에 보이게 좋아지고, 이제 막 여러 군데에서도 이제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고, 할 데가 없잖아요. 부동산 공급 해봐야 이제 검단 신도시밖에 없잖아요. 서울도 공공 분양이 없으니까. 많이 이제 알려지고 더욱더 그런 게 이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조금 입주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뭔가 제가 뭐 한 몇 개월 전, 6개월 전서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어떻게 변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치적인 면이 강한데, 내년에는 정치적인 큰 분수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하니까 한번 와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는 거. 이래라 저래라는 제가 못하지만 좋은 쪽으로 판단할 수 있게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윤 소장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